2025년 4분기와 2026년 계획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영업 및 마케팅 비용 지출의 흐름인 케이던스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최근 몇 년 동안 보셨던 전형적인 4분기 지출 패턴을 예상하시나요? 그리고 이것이 4분기와 2026년 1분기의 성장 속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말씀해 주세요. 사업 부문별로 나누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마케팅 비용의 대부분은 심리상담 서비스인 베터헬프 부문에서 발생합니다. 2025년 4분기에는 예년과 매우 비슷하게 3분기 대비 마케팅 비용이 줄어드는 스텝 다운, 즉 단계적 감소가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이번 4분기의 마케팅 비용 감소폭은 2024년 3분기와 4분기 사이의 감소 폭보다 조금 더 클 것입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패턴은 동일합니다. 인티그레이티드 케어, 즉 통합 의료 서비스 부문에서는 3분기 수익성이 좋았기 때문에 4분기의 마케팅 비용을 약간 앞당겨 지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내년의 핵심 우선순위와 주요 고객사 출시 등을 미리 준비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지출 리듬은 대체로 비슷할 것입니다. 참고로 작년 4분기에는 통합 의료 부문에서 꽤 큰 마케팅 지출이 있었지만 올해 4분기 투자는 2024년만큼 크게 증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통합 의료 부문에 대해 다시 질문드립니다. 서비스 건당 비용을 지불하는 피포 서비스 방식으로의 비중 변화가 계속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매달 회원 1명당 비용을 지불하는 PMPM 구독 모델을 갱신하는 고객들의 가격 추세는 어떤가요? 일반적으로 가격은 기존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가격 자체의 변화보다는 고객들이 이용하는 서비스 구성이 변하는 믹스 쉬프트 현상이 더 큰 요인입니다. 물론 경쟁이 치열한 시장이라 가격 압박이 있을 수 있지만 저희가 서비스를 확장할 때 그런 점들을 모두 고려하고 있습니다. 베터헬프 부문에 대해 다시 질문드립니다. 보험사들이 진료비 리임버스먼트, 즉 보상 환급 측면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다른 경쟁사들은 보상 비용이 조금씩 오르는 추세인데 여러분의 상황은 어떤가요? 그리고 상담사를 네트워크에 등록하는 크리덴셜링 과정에서 발생하는 초기 마진, 손해인 헤드윈드가 나중에 어떻게 이익인 테일윈드로 바뀌는지 설명해 주세요. 보상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최근 몇 달 동안 여러 새로운 보험사를 고객사로 추가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를 통해 수백만 명의 새로운 보험 가입자들이 베터헬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험 사업은 기존의 현금 결제 방식보다 단위당 마진이 낮을 수 있는데 이는 우리가 보험 중심의 전략으로 전환할 때 이미 고려했던 경제적 수치입니다. 우리가 집중하는 것은 마진 그 자체보다 더 많은 유료 사용자와 상담 횟수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고객 한 명이 평생 가져다주는 가치인 LTV를 높이고 전체 매출과 이익 규모를 키우는 것이 목표입니다. 상담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매출이 본격적으로 오르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저희는 시스템 관리 역량 등에 꾸준히 투자하고 있으며 규모가 빠르게 커지고 있어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덧붙이자면 자격을 갖춘 상담사 네트워크를 확보하면 그에 따라 사용자들의 이용 횟수와 매출이 뒤따라오게 됩니다. 베터헬프는 이미 방대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으며 상담사들이 보험 진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독특한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매출이 성장함에 따라 규모의 경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상담사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초기 단계에서는 투자가 먼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통합 의료 부문에서 이용량 기반의 매출이 성장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보험사들이 서비스 이용량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 비용 관리 차원에서 어떤 논의를 하고 있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고객들은 원격 의료 서비스가 응급실 방문을 줄여 비용을 절감해준다는 가치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서비스 역량을 계속 확장하여 전문의 상담이나 후속 조치, 검사, 예약까지 처리하는 24시간 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객들은 이를 통해 더 큰 가치를 얻게 될 것이며 이는 저희에게 더 많은 기회를 줄 것입니다. 저희는 매년 수백만 건의 진료를 처리하는 가장 큰 업체이며 진료 기반의 환경으로 변화하는 지금의 흐름을 중요한 전략적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베터헬프 서비스를 보험 네트워크에 포함시키면서 수요를 맞추기 위한 공급 역량을 늘리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현재 보험 서비스의 수요와 공급 불균형 상태는 어떤가요? 상담사들을 얼마나 더 충원해야 하며
상담사들은 현금 결제 방식과 보험 적용 방식 중 어떤 것을 선호하나요? 현재 서비스를 시작한 지역에서는 수요를 충분히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충분한 상담사 역량을 확보하는 것을 서비스 출시의 핵심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상담사 네트워크를 수요에 맞춰 확장하는 계획이 잘 진행되고 있으며 많은 상담사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는 사용자와 상담사를 연결하는 데 48시간이 채 걸리지 않을 정도로 빠른 속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보험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고객의 만족도를 나타내는 넷 프로모터 스코어를 높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충분한 상담사가 확보되지 않은 주에서는 서비스를 시작하지 않습니다. 크로닉 케어, 즉 만성 질환 관리 서비스의 등록 추세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3분기에 다시 성장세로 돌아선 것이 반가운데 이것이 예상치와 비교하면 어떠한가요? 그리고 기존 고객에게 추가 솔루션을 판매하는 방식과 관련하여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을 어떻게 보시나요? 3분기 성장은 저희가 예상하고 소통했던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만성 질환 관리 프로그램에는 여전히 수백만 명의 리크루터블, 즉 서비스 가입이 가능한 잠재 고객들이 남아 있습니다. 또한 여러 프로그램을 묶어서 이용하는 번들링에 대한 관심도 높습니다. 2025년에는 새로운 기기나 기능을 도입하여 고위험군 환자들에게 더 정밀한 의료 지원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텔라닥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고 적절히 개입하여 건강을 개선하면 고객들에게 더 큰 투자 대비 수익률인 ROI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결국 더 많은 고객 참여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들 것입니다. 여기에 덧붙이자면 저희는 모든 데이터를 연결하여 의료진이 진료 시점에 환자의 전체적인 상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360도 뷰를 제공하기 위해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미 아픈 사람들뿐만 아니라 병이 생기기 시작하는 단계의 사람들까지 관리하여 더 큰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베터헬프에 대해 한 가지 더 질문드립니다. 치료를 시작하고 1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치료를 받는 환자의 비율은 어느 정도인가요? 보험이 적용되어 환자의 본인 부담금이 줄어들면 치료를 더 오래 지속할 것으로 보시나요? 그리고 베터헬프 회원 중 통합 의료 플랫폼을 함께 이용하는 비율은 얼마나 되나요? 보험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면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치료를 중단했던 사람들이 더 오랫동안 치료를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현재 베터헬프 이용자들은 자신의 지출 우선순위에 따라 치료를 중단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건강 문제가 모두 해결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따라서 보험 적용은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저희는 웰바운드라는 새로운 제품을 통해 통합 의료 서비스와 베터헬프의 강점을 결합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이나 보험사 고객들에게 정신, 건강을 포함한 다양한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